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느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스파는 비전이 있고 현재 너무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렵고 에스테틱샵들도 망하는 곳이 많지만 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하고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에서도 왜 호텔 스파 그리고 호텔 정도의 고급 스파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까? 왜? 기계가 대신할 수 없으니까. 어떤 뭔가 기계가 대신할 수 없으니까 사람 손 마사지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그 손맛은 어디 가나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거는 계속 늘어가지 않을까. 네. 또 맞는 말씀입니다. 휴식이라는 이미지에서 네. 가까이 있는 거, 내가 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데서 찾고자 하는 그런 데서 휴식을 네. 가까이 찾고자 가까운 데서 더 세련되게. 그러니까 멀리 여행 가지 않아도 그냥 가까운 데 가서 리프레시. 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정말 정답이에요. 정답이고 제가 이걸 조금 더 함축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사담을 조금 늘어놓자면 저는 이제 통계학과 출신이에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나? 그래서 부산의 통계학과 출신이 원래 IT 쪽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그 좀 이 약간 전산, 기기 이런 쪽으로 조금 테라피스트하고 다르게 저희 직원들하고는 좀 다르게 발달이 되어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성은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스파라는 걸 사실은 저는 선택을 한 거죠. 비전을 두고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전산 IT를 하다가 좀 비전이 좀 없어 보여서 직업적인 비전이 그러면 어떤 일을 좀 내가 주도를 할 수 있을까 하고 하다가 이제 스파라는 아이템을 해야지 하고 양일원 학원을 와서 배우는 케이스거든요. 해야지 했을 때는 단지 저는 웰리스하고 너무 뜻이 가깝더라고요. 미국을 여행하다 보니 우연히 책을 봤는데 유망직종 2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파가 왜 2위지? 온천이 왜 2위지? 이러다가 이 일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웰리스더라고요, 정말. 바디 마인드 스피릿이 이상하다. 근데 피부 받으면 바디 마인드 스피릿이 왜 다 같이 해결되지? 그땐 잘 몰랐어요. 근데 다만 외국에 워낙 서적이 많고 메인으로 딱 차지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 이 정도면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지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찾아 역으로 양일원 학원 온 케이스예요. 학원 왔더니 한 달 반을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저 못 기다려가지고 박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양일원 원장님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런 취지로 이 일을 빨리 해야 되고 제가 28살이라 좀 나이가 들어서 빨리 배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박사님 꾸겨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한 보름 있다가 이렇게 스타트한 게 2006년에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 정의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스파에 대한 비전이. 그리고 그 바디 마인드 스피릿이라는 이론적인 내용이 왜 이게 맞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죠. 현장에서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반문을 하자면 2시간 안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어딜 가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2시간 안에 정말 몸도 너무 개운해지고 스트레스도 싹 없어지는 아이템이 과연 뭐가 있을까? 앞에 서두를 깔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파라고 당연히 결론 짓겠죠. 맞아요. 정말 노산이라서 인상 완전 다 구겨져. 저래가지고 애한테 좋은 영향을 주겠냐 싶어가지고 막 오는 고객도 심지어는 푸스파에 앉아서 남편하고 싸워요. 계속 싸워. 막 이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지 싸워. 그리고 막 진짜 이건 현장에서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막 진짜 우리 직원 저기 들어갔다가 불똥 맞아 나오겠다 싶을 정도로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돌려보내야 되나 왜 저렇게 진짜 대놓고 싸우냐 이러고 있을 때도조차도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태워받고 나올 때는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너무 잘하신다 이름이 뭐예요 다음에 오면 선생님이 해주세요 이러고 가시는 모습을 제가 목격을 하고 이게 스파의 힘이구나 그 내가 10년 전에 읽었던 바디 마인드 스피릿이 이거구나 그럼 2시간 안에 이 뭔가 정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닭이 참고 스트레스 받을 때 과연 이렇게 스파만큼
심신을 확, 그래서 영혼까지도 확 바뀔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말해보시면 제가 스파에서 은퇴하겠습니다. 2시간 그런 거 있을 수 있나? 예쁜 여자의 이상적인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빈 같은 남자를 만나거나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를 제외하면 아마 스파 외에는 쉽게 정말 가까이서 그렇게 해결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스파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앞으로는 아마 스트레스가 더 많아질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보는 스파에 여러분들이 올인해도 되는 또 하나의 가치는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 스파가 심신이 해결이 되는데 또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서비스라는 특징이에요. 이 서비스의 특징이 여러분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뒤에 계시는 감독님과 대표님이 워낙에 그 소위 야인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낙지 먹고 싶어요 감독님 이러면 그래 가자 이러고 목포로 가세요.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심지어는 뭐 진짜 경주도 가고 뭐 아무튼 쏘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들떠도 뭐 먹고 싶어요? 이러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이 맛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맛있는 걸 먹을 땐 몰랐어요. 먹을 땐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다른 분들하고 중국집이 너무 맛없는 데를 갔어. 우리 동네에서 거기 괜찮아요 하고 데려갔는데 맛없는 데 갔어. 어느 대표님이. 그냥 너무 먹는 게 힘든 거예요. 제 입이 이제 고급스러워진 거야. 전 되게 우리 직원들도 알지만 무딘 이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급스러워지면서 그게 화가 나는 속으로. 아니 대표님이면 맛집도 좀 알아야지. 손님 접대할 일도 많은데 속으로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이 퀄러티를 경험을 하면 내려오지 못해요. 그래서 있을 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 한 명이 제가 이제 별명을 독거처녀라고 붙인 이 올드미스 한 명이 있어요. 까다로워요. 우리 직원들이 압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후부터 지금까지 오다가 매주 거의 오는데 한 달 정도를 안 온 적이 있어요. 얘가 왜 안 오지? 그랬더니 멀어서 도저히 뒤지겠다 막 이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분당에서 항상 와야 되니까 자기 멀어서 분당 근처에 갈 거래요. 가라? 그랬지.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되돌아왔더라고요. 왜 왔냐? 그랬더니 돼지 취급받아서. 그래서 설마 어느 에스틱 샵에서 돼지 취급을 하겠어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이 서비스의 높은 수준을 체험하고 나서는 사실은 타올도 찜찜하고 못도 찜찜하고 지나가다가 베드 살짝 건드리는 것도 신경질 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라는 게 높은 곳을 체험하면 내려오지를 못하는구나. 그게 사실은 스파 그리고 특히 호텔 스파 또는 브랜드 스파, 브랜드가 있는 고급 사람들이 믿을 만한 스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고 핵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회사도 올인할 가치가 있다. 또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았겠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부분의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파 과정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고 꼭 이 과정을 일기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이유 중에 세 번째 이유가 아까 우리 글로벌이란 단어에 관심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럼 글로벌 도대체 어떻게 해외에서 일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조금 더 크게 일하고 싶은데 기회를 딱히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를 통해서 해외에서 자꾸 이렇게 콜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해외에서 가장 이렇게 근접한 기회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왜 이쪽이 우리의 기술을 필요할 수밖에 없냐 하면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미국도 여행을 했고 뭐 유럽, 동남아 해서 사실 일로서 여행은 정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여행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일이 필요해서 여러 곳을 가본 기는 정말 많이 했고 심지어는 독일의 어떤 스파는 영상으로 홀딱 꽂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스파 자체 프리드리히 스파라는 게 있거든요. 바덴바덴에. 그러니까 유럽이 원래 이 물, 스파의 어쨌든 기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영국, 뭐 또는 뭐 기타 베를린 이런 쪽을, 아니 저기 벨기에 이런 쪽을 되게 많이 가보는데, 그 독일은 프리드리히 스파라고 해서 상류층을 위한 스파인데 옷을 다 벗어야 돼. 수영복도 다 입으면 안 돼요. 왜일까요? 게르면 약간 그들의 문화인 것 같아. 그래서 안경을 옛날에 지금은 했는데 안경을 썼는데 다 벗고 안경만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뭘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저 남자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미혼이라 미치겠는 거예요. 들어는 가야 되고 궁금은 한데 죽겠다 애리랑 모르겠다 하고 이제 딱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또 안경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안경을 쓰고 다니다가 남자 오면 탕에 쏙 들어가고 지나고 나면 또 가가지고 또 쓱 보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너무 또 남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얘기하다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네, 글로벌에 왜 한국이냐. 근데 온갖 이 기회가 되면 다 받아왔어요. 저는 받는 전문가라는 건 자부해요.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해본 적은 없지만 양이론 학원에서 배운 3개월이 다 우리 직원들한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내가 이 테라피스트 했으면 너희들은 다 죽었어. 내가 손기술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할 수는 없지만 받는 건 정말 많이 받아왔고 직원들이 아까 테스트 얘기하셨는데 저는 꼭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예전에 제주 직원들은 워낙 인원이 많고 제가 이제 몇 박 며칠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루에 4명 정도 테스트를 받으면 처음에 소곤소곤 잠이 와. 두 번째는 약간 깨서 이제 판단을 해요. 세 번째 직원이 들어오면 살짝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네 번째는 대놓고 그만해 이럴 거면 그만해 이렇게 되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조금 되게 예리하다는 걸 직원들이 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받는 입장에서. 그랬을 때 아주 한국적인 민족적인 이런 걸 다 떼고 차 떼고 꽃 떼고 딱 생각을 했을 때 한국의 테라피스트는 국가적인 경쟁력이 정말 전 세계에 으뜸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손기술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도 체험을 해보면 미국, 유럽이라 해서 가서 체험을 해봤는데 좀 아쉬워요. 그런 적 없으세요? 테크닉적으로 사실 배울 건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발몽 있죠. 여러분들 고급 화장품 발몽이 교육을 하는 커리큘럼을 다 프랑스 본사에 한국 걸 갖다 씁니다. 이 페이셜 테크닉을.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의 테크닉은 정말 단조롭고 얕고 그죠? 부드럽지만 이게 깊이 들어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중국, 한국 이런 아시아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고 특히나 외국 분들도 요즘은 되게 강약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족을 못해요. 일본도 마찬가지. 근데 중국은 어떠냐 하면 여러분들 중국 가면 뭐 전신 받으면 2만원, 3만원 하니까 요즘은 또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 태국 가면 전신을 꼭 받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중국 사람들을 보면 거칠어. 그러니까 발을 잘 잡고 혈점을 잘 잡는 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인 서비스 자체가 되게 거칠어요. 제가 이번에 중국 출장을 갔다 왔는데 맥주를 이 사람들이 얼음 아이스를 잘 안 먹더라고요. 중국 민족들이. 맥주를 달라 하니까 전혀 차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가운 거 달라니까 없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컵이 없어. 컵을 달라 했더니 여기 있네 하고 가더라고요. 곧 봤더니 물컵 얹어져 있는 책상에. 물컵에 따라 마시라 이거죠. 그거 말고 유리컵 달라 이랬더니 또 와서 탁탁탁 놓고 가. 이게 전반적인 서비스 자체가 되게 러프해요. 거칠어. 다만 중국이 가진 또 특징이 있고 특장점이 있죠. 그죠? 다만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단점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문화적인 특징상 큼직큼직은 하나 이게 디테일하지 못하고 일본은 너무 디테일하고 이번에 일본 이제 출장 같이 갔는데 문턱이 하나 턱이 이만큼 높은 데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할 때 턱 조심하세요. 일본어를 잘 모르겠어. 또 와요. 또 갔던 길 또 와. 턱 조심하세요. 또 가야 돼요. 턱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귀찮은 것도 있지만 일본이 이게 특징이구나. 생략하지 않고 조심하고 세심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 그 양쪽의 특징을 다 가진 민족이라고 저는 봐요. 서비스도 정말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 이르렀고 테크닉도 강약의 완급 조절이 되고 부드러운 것도 되고 강한 것도 되고 이런 손 기술을 가진 민족이 한국 말고 또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게 한류라는 게 또 그 국가적인 위상이라는 건 아마 해외를 나가보시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류라는 한국 사람이라면 예전에는 이랬는데 요즘은 오오오오 강남 스타일 막 이런 그런 이제 국가적인 위상이 있으니까 더더욱 한국에서 온 테라피스트 하면 1.5배, 2배를 낼 의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걸 활용을 못하면 이제 돌아가실 때 좀 아쉬운 거죠. 내가 조금 더 글로벌하게 일할 걸 막 이렇게 아쉬워지실 수도 있으니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회를 잘 정돈해서 적어도 저희는 10년 이상 된 회사고 한국에 뿌리 깊이 박혀 있으니 뭐 섣불리 외국에 대해서 가서 좀 위험한 상황에 이르거나 아니면 섣불리 막 이런 취업의 기회를 했을 때 좀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중간에 있으니까 그런 글로벌에 대한 부분을 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또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저희 회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